이 시간은 화합물 반도체 중에서 1.2.4제로 나와 있는 N형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의 원소, 하나의 원자만으로 구성된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같은 순수 반도체에 있어서 전자나 전공의 수를 증가시켜서 전도성을 증가시켜 저항을 감소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반도체를 외인성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 중에서 두 가지 형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N형 반도체는 사적 원소에 가전자 5개인 오가 원소를 첨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가 원소에는 안티몬, 비소, 비스문트 등의 오가 원소가 있다. 7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자격증 전자회로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격증 전자회로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형 반도체에 넣을 수 있는 오가 원소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가 원소가 무엇인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티몬, 비소, 비스무트가 있다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가 원소를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림 1.9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9를 보시면 대표적인 게 비소가 나와 있죠. 비소 나와 있다. 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가니까 가전자가 이와 같이 5개가 되겠습니다. 가전자가 5개다. 주변에 사가인 실리콘 원자가 있다. 실리콘 원자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공유를 했죠. 순수 반도체에 삽입했기 때문에 비소가 훨씬 더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해놓고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것들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8개가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요?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이놈을 남는 전자라 그래서 잉여 전자랍니다. 남았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전자가 몇 개? 9개가 됐죠. 9개가 됐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9개죠. 9개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요? 8개로 만들어야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전한 특성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버리는 특성이 있다. 버리는 특성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버리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놈은 뭐에 해당될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특성이다. 버린다. 버린 전자는 뭐가 될까요? 전자 한 개를 버리게 되면 이 버린 전자는 저쪽으로 어디로 갈까요? 구속 상태에서 가전자에서 버렸으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유전자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자를 공급한다 그래서 도노 원자랍니다. 도노 원자란다. 전자를 공급한다 그래서 도노 원자로 얘기하고,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N타입, N형 반도체라고 표현합니다. N형 반도체란다. 네가티브
마이너스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네거티브 N형 반도체란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4가 플러스 5가를 하면 하나가 남아서 버리는 특성, 마이너스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N형 반도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죠?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열 생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 생성이 있다. 열 생성은 많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유전자하고 뭐가 생겨? 전공의 쌍이 생긴다. 그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여기서 생기는 자유전자로 포함되고 그럼 나머지 조금 전공이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캐리어가 두 가지 캐리어가 있는데 다수하고 많이 있는 것과 적게 있는 캐리어 두 가지가 있더라. 많이 있는 거 뭐예요? 많이 있는 것은 전자, 조금 있는 것은 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N형 반도체는 전도에 관여하는 캐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 것은 전자, 조금 있는 것은 전공이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는 전자,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1.2.5절에 P형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사가 원소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과 같은 삼가 원자를 첨가했다. 뭐 자격증 시험이라면 이런 거 나오겠죠. 삼가 원소 아닌 것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이 삼가 원소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한번 봅시다. 그럼 그림 1.9번을 한번 봅시다. 인듐. 인듐은 전자가 하나, 둘, 가전자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에 가전자 4개인 실리콘을 이렇게 주변에 가져오면 여기에 실리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와 같이 해놓고 보니까 공유 결합을 했을 경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공유 결합이 되는 여기 공유 결합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궤도를 이렇게 가전자 궤도의 상에서 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전자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마치 이 상태는 전자가 이렇게 떠나간 빈자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전공. 여기에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마치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빈자리가 있어서 빈자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전자가 모자라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모자라는 이와 같은 전공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7개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8개를 가야 되니까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이는 특성이 존재하겠죠.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 인듐 같은 경우 얘는 몇 개 있어요? 7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이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 해당돼? 플러스 특성에 해당이 된다. 플러스 특성에 해당되니까 이 경우는 무엇이랄까요? 플러스 포지티브 P형 반도체라고 한다. P형 반도체라고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다시 여기서 4가에다가 3가를 더하면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특성, P형 특성, 플러스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얘만 있냐? 전공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뭐 있어요? 열 생성에 의해서 역시 뭐가 생겨? 전자와 뭐가 생겨? 전공이 같이 생긴다. 그러면 역시 P형 반도체에서도 캐리어가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요놈 뭘 이루어? 다수를 이루게 되고 그죠? 요놈이 뭐가 돼? 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 소수 캐리어가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1.2.6절에서 반도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도체와 부도체의 양면성을 갖는다. 도체와 부도체의 양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도체로 동작하고 때로는 부도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도체와 부도체의 양면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물질들은 정의 온도계수를 가집니다. 정의 온도계수를 갖는다. 무슨 말이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물질의 저항이 상승하는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게 대부분의 물질의 경우가 뭐냐면 정의 온도계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부의 온도계수를 갖는다.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하는 부의 온도계수 특성을 갖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유저항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고유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4제곱, 10의 -4제곱에서부터 10의 8제곱까지 이런 값을 갖는 그와 같은 형태의 특성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증가했어요? 전도성, 즉 도전율이 증가하죠. 전도성을 다른 말로 전도성이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전도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도전율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해서 뭐가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저항이 감소한, 고유저항이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더라. 또는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떤 반도체 소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직류 전압을 가해주는 과정을 바이어스라 합니다. 이와 같은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 해서 전도성이 증가하고 저항이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더라.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반도체 소재에서 전도성을 증가시켜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어떤 형태의 전류가 있느냐? 두 가지 형태의 전류가 있다. 확산전류라고 하는 것은 확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의 전류를 확산전류로 합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차, 어떤 물질의 농도차 또는 밀도차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퍼져나가니까 확산이죠. 퍼져서 농도가 균일화되려는 현상을 확산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산 현상에 의한 전류를 확산전류로 한다. 어떤 여러분이 향수를 뿌리게 되면 향수를 막 뿌린 지점은 향수 입자의 농도가 높죠. 그죠? 주변은 농도가 낮죠.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지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쭉 퍼져나가죠. 쭉 퍼져나가서 공기 입자에 스며들면서 전체적인 농도가 균일화되는, 즉 전체적인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향수 입자가 쭉 공기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여러분 코에 스며들게 되겠죠. 물에 어떤 잉크나 특히 잉크 같은 거 색깔이 보이니까 잉크 같은 것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막 떨어진 지점은 잉크 입자가 농도가 아주 높여서 진한 색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주변에는 잉크 입자가 없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퍼지게 되겠죠. 물입자 사이사이로 잉크 입자가 퍼져나가게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균일화되니까 전차적으로 잉크가 퍼져나감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연해지죠. 연해지다가 뭐 아주 물이 많다라면 거의 뭐 색깔이 안 나타나는 이런 정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확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N형 반도체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다수가 전자,
소수가 전공이겠죠. P형 반도체는 다수가 전공, 소수가 전자가 됩니다. 그럼 P와 N이 만난다라면 만약에 만난다라면 N형 쪽의 다수 전자가 P형 쪽의 소수 전자를 보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N형 쪽에서 P형 쪽으로 옮겨가서 밀도가 균일화되게 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확산이죠. 이와 같은 확산 형태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를 확산 전류라 한다. 그 다음에